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 일요 초대석에 모신 분은 아직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 좋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히말라야 등 해외 고산들을 트레킹하면서 써온 일기를 올해 70을 맞아 정리해서 70대 청년 김순식의 트레킹 일기라는 책을 펴내신 김순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희 작가가 섭외를 마쳤다고 해서 보고서 남자분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물론 김순식님 옆에 또 남자분도 같이 오시긴 했습니다. 부군 구문모 선생님께서 함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산을 다니시고 그렇게 험준한 산을 그냥 용감하게 다니시는 분이 방송은 혼자는 못하시겠다고 그냥 덜덜 떨리시려고 해가지고 부군께서 든든하게 함께 나오셨습니다. 부군께서도 함께 산행은 늘 하셨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높은 산은 그냥 안에만 보내신다고요? 3,500 이상은 못 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고산증이 있습니다. 고산증이요? 네. 그럼 그전에도 3,500m 이상은 못 가셨었나요? 네. 야,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아내가 대단해 보이실까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김순식님 하면은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식자 뚫림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식자를 쏘다 보니까 네네. 어느 이름을 앞에 붙여도 네. 남자 이름 같더라고요. 네. 순할 순자를 넣어도 네. 심을 식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옛날에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산에 올라가서 너의 이름을 심고 와라 라고 해서 순을 식자로 해주시지 않았을까 용감하게. 네. 처음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이름이 싫었는데요. 네네. 제가 사회에 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 이름이 정말 무슨 저에게 뜻이 있었는가 싶더라고요. 운명적으로. 네. 네. 책에 들어가는 말에서 나에겐 아직도 일이 있다. 현역이다. 나는 그 일을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되게 이제 나이 70 하면은 할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김순식님은 호칭이 다양하겠어요, 그러면은? 예, 저는 사장님이라는 말이 더 저한테 익숙하게 다가오고요. 네네. 또 이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네네. 또 어떤 분은 뭐 회장님이라고 하시고 네. 작년부터는 이제 할머니라는 호칭도 얻었어요. 손자가 네. 태어나서. 그러셨군요. 43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가지고 45부터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셨는데 이제 자녀들하고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 자리까지 올라가셨고 네. 그 세 호칭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게 할머니 호칭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예, 그래요. 그래도 또 하나 빠졌잖아요. 등산가. 글쎄 등산가라고 하기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래도 그 호칭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도대체 뭐 그냥 저는 엄두도 못 내. 동네 뒷산도 한동안 안 올라가면은 아이고 힘들어. 저희 스태프들 방송 끝나고 5층까지 걸어 올라올 때도 스태프 가운데 제가 제일 뒤에 처져가지고 걸어 올라오곤 하는데 그러니 제가 얼마나 우러러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 언제부터이셨어요? 제가 일을 한 후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몸이 어딘지 모르게 아팠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가봤는데 이제 처음에는 큰 병으로 이렇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큰 네. 병원에 가보았더니 다행히 고지혈증하고 지방간이 좀 위험수위에 있다고 운동을 권유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네. 산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남편께서 권유하셨나 보죠?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가자. 네. 같이 가자 할 그런 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먼저 산행을 쭉 하셨었나 봐요, 남편께서.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건설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운동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산에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네. 집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네.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순식님은 55세 첫 산행을 남편 네. 고등학교 선후배로 이루어진 산악회에 따라서 정말 아주 높은 산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경북 봉화의 청량산. 네. 저희 방송에서 청량산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그거 꽤 높아서 처음 가시긴 힘들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네.
예, 힘들어가지고 선호 후배들이 이제 후미에 있으니까 네. 많이 도와주고 해서 네. 정상은 갔었죠. 네네. 정상까지는 다녀오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제거든요. 내가 이걸 정말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남편께서 등 떠미시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정말 손 잡아 이끌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산을 다니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또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하남에, 저희 네네. 동네에서 가까운 하남에 있는 검단산을 네네. 꾸준히 다녔어요. 저 혼자. 네네. 새벽에, 아침 새벽에라도 혼자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 마니아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새벽에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니시다 보니까 몸에서 느껴지시던가요? 내가 네,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게? 네, 그 땀도 많이 나던 것도 네. 조금씩 줄어들고, 네네. 다리도 막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그랬는데, 네. 차츰차츰 좋아져서 이제 뭐 피곤한 것도 없고, 네. 점점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네네. 자, 이제 이 정도면 우리 회원이 돼도 되겠다라고 하셨겠네요. 그 남편 산악회 회원들. 다른 여자 회원들도 있었나요? 예, 부부 동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많이 있는 가운데 해외, 히말라야 등 고산까지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여자분들 가운데? 지금은 없어요. 네네. 처음에 안나푸르나나 칼라파트라는 네네. 같이 가신 분이 있죠. 언제부터 해외 원정 사명을 하신 거예요? 몇 살 때 하셨어요? 해외 원정은 제가 45. 이제 남편하고 다닌 거는 뭐 2007년서부터 네. 2010년도까지 계속 한 해에 한 번씩 다녔고, 네. 제가 2011년서부터 이제 안나푸르나를 시작으로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남편께서는 고산을 오르시지 못하니까 혼자 가실 때 허전하셨겠어요. 그래도 옆에 짝꿍이 든든해서 계셔야 되는데. 그 남편 후배분이 남편을 설득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산행을 혼자 하게 돼서 계속 이제 혼자 다니는. 자, 이 시점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되게 이제 같이 갈 때는 그래도 내 품 안에 내 그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커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아내만 달랑 그 고산을 보내는 게 아무래도 허락지 않으셨나 보죠. 반대를 많이 하셨군요. 그렇게 심한 반대는 안 했고요. 네.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네. 뭐 그렇게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적극 밀어줬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산에 혼자 가셨다고 할 때는 처음에.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셨겠죠. 네. 더더군다나 같이 산행하실 때는 남편께서 뭐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해주시고 침낭 정리 같은 거 다 해주시고 해서 편하게 다니셨는데 혼자 가셨을 때는 남편 친구한테 해달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래도 제가 다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일기는 매일 한심 자고 일어나면 네. 그 시간에 이제 써서 네. 기록을 해 두었던 거죠. 네. 63살 때 안나푸르나에 오르신 건가요, 그럼? 제가 얼핏 좀 계산해 보니까 60대. 그 웬만큼 보통 사람으로서는 용기 내기가 어려운 그런 또 연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나이가 네. 그때도 제일 많았어요. 그 대원들 중에서도. 대원들 중에서도 조금 미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혹시 부담되면 어떡하나?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네네. 무제한 참 연습을 해야 됐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뭐 방송일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것이 후배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네. 가서 이제 폐가 되면 다 자기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고산이라 네. 다 막 토하고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네네.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기 몸 하나를 간수하는 게 동료들한테 도움을 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추스리는 게 정말 앞장서지 않더라도 뒤에 따라가더라도 가장 높은 산은 몇 미터까지 오르신 거예요? 제가 6,000m까지. 그러면은 아이고 저는 지금 600m를 작년에
저기 네팔에 네. 그 임자체라고 네네. 6,189m가 있어요. 네. 제가 그 5년 전에 꿈을 키워왔던 건데 네네. 그 정상 200m를 못 밟고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그때도 뭐 체력이 저한테 딸리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네. 뭐 10시쯤 이렇게 거기 이제 아이젠 포인트를 지나서 아이젠 포인트가 아니라 이 저기 주말을 타는 게 있거든요. 등산. 네. 거기에 10시쯤 하니까 너무 늦으면 다른 대원들한테 저기 폐를 끼친다고 대장님이 못 올라가게 해서 그냥 거기서 접었죠. 네. 얼마나 되게 아쉬웠어요. 아쉬우셨겠어요. 돌아와서도 내가 기어이 가리라. 네, 꼭 가고 싶어요, 지금. 네. 근데 저기 꼭 정상에 오르시면은 이렇게 펑펑 우신다면서요. 네, 제가 정말 그 처음에는 이 다른 동료들한테 누가 되면 어떡하나 네네. 또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가다가 정상에 섰을 때는 네. 나도 모르게 그 감격적인 눈물이 펑펑 진짜 날 정도로 네. 흐느끼고 울고 네. 또 그런 세상을 처음 보는 그런 세계를 본다는 게 네. 너무나 내 발로 올라가서 본다는 게 네. 너무나 감격적이고 가슴 벅차고 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 높은 산 출령에서 정상을 딱 밟았을 때 지금 이제 우선 눈물부터 난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생각나세요? 아이들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정말 그것보다도 내가 해냈다는 네. 그 자신감이 네. 나를 더 감격하게 했고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네, 그리고 네. 가족들한테 감사하고 모든 이들한테 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늘 올라가자마자 하느님 감사합니다부터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네. 스스로에게 정말 자랑스러움 느끼시겠어요. 근데 짐도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냥 가뿐한 몸으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겁게 또 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냥 존모어 트레이길 같은 길은 358km를 걸어서 히튼이 정상에 섰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짐을 다 내 거는 내가 지고 가야 됐어요. 거기다가 네. 침낭, 텐트, 또 곰통을 가지고 가야 네. 입산을 허락하거든요. 곰통? 예, 거기 가면 요만한 네네. 곰통을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곰이 열지 못하도록 동전으로 열게 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네. 이제 입산이 가능하고 허가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또 카메라도 챙기셔야 되고 일기장도 챙기셔야 되고.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그 요세미티 정도 가서 다른 이제 다 내려보냈는데 네. 저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그 배터리 큰 거 이렇게 큰 거 2개 하고 카메라를 가져가서 네. 그 358km를 걷는 동안에 한 3,000장 이상 찍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내는데 많은 보탬이 됐죠. 그러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남편 칠순 결혼 40주년 기념 산티아고 걷기도 함께 하셨어요. 그때는 또 만만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만만한 길이 높이는 아니지만 예. 거리로서는 굉장한 길이잖아요. 발이 많이 부르트고 피가 날 정도로. 네. 32일 걷고 일주일 관광하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그동안 다녀오신 데를 쭉 읽어보니까 한 줄 한 줄 건너갈 때마다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어디 다녀오셨다면서요? 얼마 전에요. 두 분이 같이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6월 6일부터 네. 6월 9일까지 일본 알펜루트. 알펜루트 다테야마 알펜루트. 3015m. 그냥 입구에서 찍은 친구가 보낸 사진만 봐도 저는 가슴이 설레는데 정상에 두 분 같이 올라가셨어요? 네, 그 정도는 그냥 우리 구문모 선생님께서도 3,500m까지 그 정도까지는요. 네. 근데 이제 3,500m 이런 건 어렵지 않았는데요. 네. 거긴 눈밭이 그냥 수직 경사로 된 네. 그런 데를 정말 미끄럼 물 많이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거기가 조금 위험. 네. 히말라야 칼라파타르 트레킹, 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티베트 카일라스산, 미국 지온묘 트레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트레킹 K2 그리고 임자체 자랑스러운 곳까지 다녀오셨는데 또 계속 가실 건가요? 네, 올해도 이제 스웨덴 갈 예정이고요. 네네. 또 이제 9월 달에 이제 독일서 이제 아이들이 그 딸 둘하고 같이 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 게 갖고 계시고 정말 7승이 되셔서 70대 청년 김순식의 트레킹 일기라는 책을 내셨는데 책을 내놓으시고 보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글쎄요, 독자들이 네. 재미나게 읽어주실지는 모르지만 네. 저도 사진을 다시 꺼내서 이제 그 책을 내기 위해서 봤을 때 제가 이런 데를 갔다 왔나 이런 꿈 같은 생각이 네. 날 정도로 네. 제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얼마 전에 해외 토픽 보니까 80 넘으신 분도 히말라야 등정을 하신 여성이요. 예. 84세인가 그러셨었거든요. 우리 김순식 선생께서는 언제까지 도전하실 건가요? 저는 제 건강에 허락하는 한 네.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싶어서 건강을 또 계속 만들어 가시겠지요. 예, 그래서 제 블로그 이름이 도전의 산순이에요. 오, 도전의 산순이. 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출발 멋진 인생 이재입니다. 가족들께서도 모두 함께 응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자, 끝으로 앞에서도 킬리만자로의 표범도 좋아하시는 노래를 저희가 선곡을 해드렸는데 끝으로 해뜰날을 신청하셨어요. 네. 왜 송대관 씨의 해뜰날은요? 네, 제가 어려울 때 네. 그 노래를 늘 생각하면서 네.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제가 있는 거가 어쩌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얼굴 뵙기는 그냥 아주 순하신 우리 옆에 계신 친구분 같은 얼굴인데 그렇게 강인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70대 청년 김순식의 트레킹 일기라는 책을 펴내신 김순식님과 영원한 동반자 부군 구문모 선생 함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뜰날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송대관입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